정혜선은 시청 로비를 나서며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어요. 35년간 매일 출근하던 사회복지과 사무실이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쳐주고 꽃다발을 건넸지만 그 따뜻함은 건물 밖으로 나오자 금세 식어버렸죠. 버스에 몸을 실은 혜선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오늘따라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자 남편 박종수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혜선을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왔어? 짧은 인사말이 전부였죠. 혜선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작게 대답했어요. 응, 왔어. 종수는 시계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시간에 밥은? 혜선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오늘은 퇴직하는 날이었는데 그는 그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할게. 혜선은 부엌으로 향하며 가방 속 퇴직 기념패를 슬쩍 감췄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을 꺼내는 손길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35년 동안 일하고 돌아와서도 매일 반복했던 동작이었죠. 밥을 푸고 국을 데우고 반찬을 담아내는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식탁에 밥상을 차리자 종수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혜선도 맞은편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퇴직금 얼마나 나와? 종수가 반찬을 집으며 물었습니다. 혜선은 국그릇을 든 채 잠시 망설였어요. 한 8천 정도. 그걸 내가 관리해야겠어. 은행 금리도 알아봐야 하고. 종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혜선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어요. 입술이 움직이려다 다시 닫혔습니다. 그래. 결국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죠. 그날 밤부터 집안에는 침묵만 흘렀어요. 종수는 매일 TV 앞에 앉아 채널만 돌렸고 혜선은 방 안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쉬는 게 힘들 정도로 공기가 무거웠죠. 며칠 뒤 계단에서 마주친 박 여사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혜선 씨 퇴직했다며? 이제 진짜 인생의 시작이네. 혜선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심으로 믿어지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혜선은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펜으로 표시해둔 퇴직일이 눈에 들어왔죠. 그 날짜를 보며 혜선은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요.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가슴속 빈자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혜선의 휴대폰에 은행 문자가 도착했어요. 화면에 뜬 금액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퇴직금 계좌에서 절반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혜선은 문자를 여러 번 다시 읽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종수가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혜선은 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봐요. 종수가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죠. 왜? 통장에서 돈이 많이 나갔던데. 무슨 일이에요? 혜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어요. 종수는 하품을 하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그거 친구 소개로 괜찮은 주식이 있길래 좀 넣었어. 그런 건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혜선이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하자 종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내 돈 내 맘대로 못 쓰냐? 당신이 뭔데? 그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혜선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혜선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죠. 창밖은 깜깜했고 집안은 숨이 막힐 듯 조용했어요.
35년을 일해서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수는 일찍부터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요새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 죽겠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혜선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그를 힐끗 쳐다봤어요. 더 이상 자극하지 않으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혜선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종수가 소리쳤어요. 어딜 가? 밥이나 제대로 차려. 쾅! 그가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혜선은 몸을 움츠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옆집 박 여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어요. 혜선 씨, 괜찮아요? 아까 큰 소리 들렸는데. 아, 네. 괜찮아요. 그냥 문 닫는 소리였어요. 혜선은 억지로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고 돌아갔죠. 문을 닫고 혜선은 등을 기댄 채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날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종수의 언행은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고 혜선은 그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딸 지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응, 그냥 그래. 혜선은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아빠랑 잘 지내? 그래야지. 전화기 너머로 지연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아. 아빠도 나이 드니까 저러시는 거야. 같은 말을 또 듣는 순간 혜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졌어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혜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작게 중얼거린 그 말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종수가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혜선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 그를 바라봤어요. 또 술 마셨어요? 말을 꺼낸 순간 종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시끄러워. 밥이나 내와. 그가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혜선은 서둘러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숟가락을 짚더니 반찬 그릇을 노려봤죠. 이게 뭐야? 맨날 똑같은 것만 해놔. 소리와 함께 그가 식탁을 밀어냈어요.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왜 이래요? 혜선이 다가가 그를 말리려 했어요. 하지만 종수는 그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혜선의 몸이 벽에 부딪혔어요. 팔이 벽모서리에 닿으며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종수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혜선은 한참 동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눈앞에 흩어져 있었죠. 손으로 팔을 감싸 쥐었을 때 이미 멍이 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종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에 앉았습니다. 신문을 펼치고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너무나 평온했어요. 혜선은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제의 폭력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죠. 혜선은 방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더 이상 그와 마주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계단에서 이웃 주민들과 마주쳤을 때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저 집에서 자꾸 소리가 나던데. 쯧쯧, 남의 집이리니 우리가 뭘 어떻게 해. 혜선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지나쳤어요. 그날 밤 혜선은 휴대폰을 켜고 인터넷 검색창에 이혼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검색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 나타난 정보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어요. 필요한 서류 목록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뭔가 결심이 선 것 같았어요. 며칠 뒤 혜선은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이혼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혜선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수첩에 받아 적었죠.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가방 속 수첩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종수가 혜선의 방에서 그 수첩을 발견했어요. 그는 분노에 찬 얼굴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수첩을 던지며 소리쳤죠. 내가 감히 나를 버려? 내가? 종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혜선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어디가? 종수가 외쳤지만 혜선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혜선은 깨달았어요. 35년의 결혼 생활이 이제 정말 끝나고 있다는 것을요.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안도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서울행 버스에서 내린 혜선은 낯선 거리를 헤맸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가렸고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혜선은 손에 적어온 주소를 몇 번이나 확인하며 딸의 집을 찾았죠. 초인종을 누르자 지연이 문을 열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지연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혜선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서 있었어요. 며칠만 있다 갈게. 들어와요, 일단. 지연은 어머니를 안으로 들였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죠. 작은 원룸에는 지연의 짐으로 가득했어요. 혜선은 구석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아빠한테는 말했어요? 지연이 물었어요. 혜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나왔어. 지연은 한숨을 쉬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어요. 며칠만 있다가 다시 들어가야 할 거예요, 엄마. 그날 밤 혜선은 좁은 소파에 누워 잠을 청했어요.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소리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아침이 되자 지연은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어요. 엄마, 집에 있어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혜선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혜선은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TV를 켜봤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내다봤지만 아는 얼굴은 하나도 없었죠. 저녁이 되어 지연이 돌아왔을 때 혜선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지연이 물었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러지 말고 뭐라도 해봐요.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연의 말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어요. 혜선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어느 날 오후 지연이 장을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마트에 들어서자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계산대에서 직원이 전단지를 건넸습니다. 무료 노인대학 수강생 모집이래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혜선은 전단지를 받아들었어요. 글쓰기 반, 미술 반, 운동 반. 여러 프로그램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선은 전단지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지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내가 거기 가서 뭘 하겠니? 그냥 사람들도 만나고 집에만 있는 것보단 나을 것 같은데. 다음 날 혜선은 용기를 내어 노인대학을 찾아갔어요.
복지관 2층에 있는 교실 문을 열자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사로 보이는 여자가 밝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정이에요. 오늘 처음 오셨나요? 네. 그래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미정은 혜선을 빈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미정이 말했어요. 오늘은 자기소개 글을 써볼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써보세요. 종이와 펜이 나눠졌습니다. 혜선은 펜을 잡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첫 줄을 적었죠. 내 이름은 정혜선이다. 그 한 줄을 쓰는 순간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어요.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혜선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았죠.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써본 것 같았습니다. 혜선은 매주 수요일마다 노인대학을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교실 구석 자리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언제나 따뜻하게 말을 건넸죠. 혜선 씨,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쓰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미정은 혜선의 조용한 태도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말은 적지만 글을 쓸 때면 펜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봤죠. 혜선 씨는 깊은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난 뒤 미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혜선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쓰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어느 날 반 친구 중 한 명이 혜선에게 다가왔어요. 김순덕이라는 이름의 할머니였습니다. 혜선 씨 맞죠? 저는 순덕이에요. 같이 커피 한 잔 어때요? 순덕의 밝은 미소에 혜선은 잠시 망설였어요. 저는 괜찮아요. 에이, 뭐 그래요. 같이 가요. 순덕은 혜선의 팔을 살짝 잡고 복지관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순덕이 물었어요. 혜선 씨는 어디 사세요? 지금은 딸네 집에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혼자 살아요. 남편은 일찍 떠났고. 순덕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오랜 시간이 묻어 있었죠. 혜선은 처음으로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다음 수업 시간 미정이 새로운 과제를 냈어요. 이번에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써보세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혜선은 펜을 들고 종이를 내려다봤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글자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질 때마다 나는 작아졌다. 밥상을 뒤엎는 소리에 나는 벽에 기댔다. 멍든 팔을 감추며 웃어야 했던 날들. 혜선은 멈추지 않고 계속 썼어요. 숨겨왔던 이야기들이 펜 끝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미정이 혜선의 글을 읽었어요. 한참 동안 종이를 내려다보던 미정이 혜선을 바라봤습니다. 혜선 씨, 이 글은 정말 솔직하고 용기 있어요. 미정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위로가 될 거예요. 혜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요? 네, 정말이에요. 며칠 뒤 미정이 혜선에게 연락을 했어요. 지역신문사에서 독자 수기를 모집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혜선 씨 글을 보내보면 어떨까요? 혜선은 망설였어요. 제 이야기를 남들이 보는 게 괜찮아요. 익명으로도 할 수 있어요. 결국 혜선은 글을 보냈습니다. 한 달 뒤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글이 실린다는 소식이었죠. 신문이 배달된 날 혜선은 떨리는 손으로 지면을 펼쳤습니다. 작은 코너에 자신의 글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머지않아 편지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글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혜선은 한 장 한 장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순덕이 혜선을 꼭 안아줬어요. 혜선 씨, 정말 대단해요. 미정도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혜선은 그제야 느꼈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혜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예전 같으면 무섭고 낯설기만 했던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혜선의 삶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혜선의 딸인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아버지였습니다. 지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문자가 연달아 도착했죠. 엄마 연락처 알려줘. 신문에 난 글 봤다. 엄마 맞지?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며칠 뒤 종수는 직접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지연의 집 앞 계단에 서서 전화를 걸었어요. 나 아빠다. 내려와. 지연은 망설이다 혜선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밑에 와 있어요. 혜선의 손이 떨렸어요. 내려가지 않을래. 그래도 한번 만나보는 게. 지연의 목소리는 불안했습니다. 혜선은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일어섰어요. 혼자 갈게.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현관 앞에 종수가 서 있었어요. 예전보다 살이 빠지고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죠. 혜선은 그를 마주보며 멈춰 섰습니다. 왔어. 종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왜 왔어요? 혜선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예전처럼 주눅 들지 않았죠. 돌아와. 집에. 종수의 말에 혜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신문에 난 글. 읽었어. 종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잘못했어. 돌아오면 다 잘할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혜선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이미 끝난 일이에요. 혜선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끝난 일? 우리가 몇 년을 살았는데. 종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이내 기운이 빠진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 처음 보는 그의 모습이었어요. 혜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어요. 그래, 알았어. 체념한 얼굴로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쓸쓸해 보였죠. 혜선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어요. 종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혜선의 가슴 한편이 먹먹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집으로 올라가자 지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혜선은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결혼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혜선은 반지를 손에 쥐었어요. 35년을 끼고 살았던 반지였죠. 하지만 이제는 손가락에 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혜선은 반지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빛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혜선은 창가에 앉아 그 빛을 바라봤죠. 가슴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일었어요. 자유로움과 두려움. 이제 정말 혼자라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도 느껴졌어요. 혜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공기가 폐 안가득 차올랐죠. 그날 밤 혜선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추자 혜선은 눈을 떴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노인대학에서 글쓰기 발표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미정이 혜선에게 참가해보라고 권했습니다. 혜선 씨 이야기를 직접 읽어주면 좋겠어요. 혜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천천히 읽기만 하면 돼요. 미정의 눈빛이 혜선을 믿고 있었습니다. 발표회 날 혜선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골랐어요. 지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잘하실 거예요. 떨려서 어떡하니? 괜찮아요. 엄마 이야기는 진심이잖아요.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복지관 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지역 주민들까지 자리를 채웠죠. 혜선은 뒤쪽 의자에 앉아 무대를 바라봤어요. 여러 사람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자신의 글을 읽었습니다. 드디어 혜선의 순서가 되었어요. 다음은 정혜선 씨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혜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조명이 눈부셨어요. 객석의 얼굴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혜선은 종이를 펼쳤어요.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죠. 제목은 다시 시작입니다. 혜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저는 35년을 한 사람의 아내로, 한 사람의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혜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그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이름조차 잊고 살았다는 것을요. 혜선의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객석은 조용했습니다. 두려웠지만 집을 나왔고 낯선 도시에서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며 저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혜선은 마지막 문장을 읽었어요. 이제 저는 정혜선으로 살아갑니다. 발표를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죠. 혜선은 고개를 들어 객석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자 몇 명의 기자들이 다가왔어요.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혜선 씨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데요. 혜선은 당황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기자가 물었어요. 혜선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혜선 자신도 놀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당당해졌는지 몰랐습니다. 객석 한쪽에서 지연이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있었어요. 혜선과 눈이 마주치자 지연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혜선도 미소 지었죠. 발표회가 끝나고 지연과 함께 식당에 들렀어요.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제가 고마워요. 용기 내주셔서. 모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혜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어요. 무대 위에 섰던 순간 박수 소리, 사람들의 눈빛,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혜선은 침대 옆 노트를 꺼냈어요. 펜을 들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일은 더 용감하게. 그 문장을 보며 혜선은 미소 지었어요. 더 이상 과거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어요. 혜선은 노트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죠.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어요.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혜선은 아침 일찍 일어나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지역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자 순덕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혜선 씨 여기. 노인 대학 친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새 출발 동아리를 만들었죠. 매주 모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어요. 오늘은 독거노인분들께 도시락 배달하는 날이에요. 미정이 상자를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혜선은 도시락을 받아들고 배달 목록을 확인했어요. 익숙한 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보람찼습니다. 동네를 돌며 도시락을 전달하는 동안 혜선은 생각했어요. 예전에 자신도 이렇게 외로웠다는 것을요. 할머니, 도시락 가져왔어요. 문을 열어준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잘 먹고 있어요. 그 미소를 보며 혜선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후에는 지연이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죠. 엄마, 오늘은 어디 가볼까요? 공원이나 산책할까? 모녀는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쉬는데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소식은 아직 없어요? 혜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응, 연락 없어.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혜선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선은 거실을 둘러봤어요. 작은 선반 위에 글쓰기 수상 트로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역신문사에서 준 상이었죠. 그 옆에는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노인 대학 친구들과 찍은 사진, 발표의 날의 사진, 모두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혜선은 책상에 앉았어요. 매일 아침 쓰는 일기를 펼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자신이 쓴 문장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습관이 되었죠. 펜을 들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어 내려갔어요. 다음 날 아침 시장에 들렀을 때였어요. 채소가게 주인이 혜선을 보며 말했습니다. 혜선 씨,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 동네에 이런 용기 있는 어른이 계셔서 자랑스러워요. 혜선은 쑥스럽게 웃었어요. 공원을 지나가는데 벤치에 앉은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혜선 씨, 잠깐만요. 할머니는 혜선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제 며느리가 당신 글 읽고 힘을 얻었대요.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제가 더 고마워요. 혜선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오후에 혜선은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만개한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꽃잎이 머리 위로 떨어지고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죠. 혜선은 눈을 감고 봄바람을 느꼈어요.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가 공원 가득 울려 퍼졌어요. 혜선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슴속이 따뜻해졌죠. 혜선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진짜 나로 살고 있다. 그 말은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혜선의 마음속에는 단단히 새겨졌죠.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혜선은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혜선은 뒤돌아 공원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봄꽃이 저물어가는 하늘을 배경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죠. 혜선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새로운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고난과 시련을 던지지만 우리 안에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용기와 강인함이 숨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혜선처럼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아름다운 봄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